안녕하세요. 장승곤입니다. 동네간식처럼 그러지 말고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앞에 대부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인데 다 주위에 보면 다 우리 패밀리들이 다 앉아 있어가지고 많이 안 왔어요 지금. 일단 다음 학기 수업할 때 한번 봅시다. 제가 그렇게 오라 그랬는데 어떻게 나타나고 얼굴 도장만 찍고 인터넷만 찍고 다 사라져버리고 졸업한 선배들까지 동문까지 왔는데 말이야 재학생들도 안 나타나고. 네, 죄송합니다. 뭐 농담 얘기해가지고 좀 그런데 아까 제가 10시부터 계속 그러면서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도 제가 더 걱정인 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거나 듣고 싶은 내용이나 수준이나 뭔가 다르겠다, 다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얼만큼 이렇게 와닿는 얘기나 정보가 될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은 점심시간에 좀 생각을 해본 방법이 아주 농담 같은 얘기에서부터 조금 진지한 얘기까지를 섞어서 해보려고 하이브리드, 영어로 말하는 거 있고 잘못 말하면 이제 한국말로 하면 짬뽕이 될 텐데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지만 일단 한번 해볼게요. 앞에 두 분 연사가 강의해 주신 내용 제가 다시 복습을 할 겸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다 동의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협동조합이 사회적 기업하고 어떤 유사점이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 또 두 번째 연사원 얘기를 하시면서는 협동조합이 실제로 청년들에게 어떤 기회를, 창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 하는 얘기를 또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원래 기획한 의도대로 생각하면은 거창하게 얘기를 해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사업할 건가 하는 내용을 담자라는 게 원래 TV였어요, 원래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이런 분만 오셔야 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다 보니까 고등학생에서부터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신가 어저께는 거의 은퇴하신 정도의 나이까지 다양한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보고 느낌이 또 그것도 걱정이 되고 그랬어요. 저희 학과 소개하면서 제 소개하고 조금 더 얘기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저는 원래 학부를 경영학을 공부했고 또 조직 경영학 중에서도 조직 공부를 했고 또 기업에서도 일을 했었고 연구소에서도 있었고 또 대학에 와서는 경영학 강의를 주로 하고 있지만 정보 시스템 이런 것도 강의를 하고 그렇게 또 오랫동안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경영학과의 교수로 있는 거고 그러다가 협동조합을 언제부터 어떻게 우리 학과가 만나게 됐는지 하는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2002년도에 저희 학과는 이전에는 유통정보학과라고 되어 있었고 98년도에 학과가 만들어졌는데 2002년도 겨울방학 될 때쯤에 그때는 한국생협연대라고 했었고 지금은 아이폭이 있죠. 아이폭 코리아가 됐는데 생협에 인턴을 보내주고 또 같이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하자는 협의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매년 겨울방학에
제 기억에는 처음에 한 20명 정도 갔었고, 적을 때는 한 4~5명 갔을 때도 있었고, 많이 가면 보통 한 10명 정도씩은 매년 겨울방학에 인턴으로 다녔어요. 저희가 이제 유통 관련 학과로 이름이 돼 있었고, 수업이 그렇다 보니까, 소자 평화협동조합에서 하는 중요한 비즈니스, 유통 관련된 일, 물류 이런 쪽에 학생들이 취업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시작이 된 거죠. 그 일이 진행이 되다가 2004년도에는 또 이 자리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여러분 혹시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경우는 정부에서 주는 인증 딱지가 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생협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유통 인증 제도라는 걸 만들자 하는 그런 연구를 했었고, 그래서 그걸 지금 돌아가고 있죠. A마크라고 어저께 발표하신 거 유명 이사장 발표 때 A마크라고 표시된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그때 그 제도를 제안하고 임플리먼트 구현하는데 우리 학과 선생님들이 같이 참여를 하셔서 했습니다. 그게 두 번째 큰 사업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지금 진행형으로 있는 큰 협력 사업이 2009년도 가을에 여름에 제안을 해서 시작이 된 대학원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래서 2010년도 3월 학기서부터 매년 8명의 대학원, 일반 대학원 석사과정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있고 어저께 사회를 보셨던 분을 포함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그 중에 이제 김하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박사과정도 진학을 하시고 그랬고, 본다면도 진학을 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때 입학을 하셨던 분들이 첫 번째로 들어와서 2010년도에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고, 지금 한 20명 정도의 학생, 석사, 박사 학생이 일반 대학원에서 주간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경영학과라는 이름으로. 지금 2년 반, 지금 벌써 3년째죠. 그래서 교육에 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걸 돌이켜보면은 지난 10년간 저희가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 스스로도 공부를 했고, 또 일도 같이 했고,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도 받고, 또 고민도 좀 같이 했고, 그래요. 아까 두 분 먼저 발표하시는 거에 공감하는 얘기들이 저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전에 기본법에 대한 생각. 저도 기본법은 회의적이었는데, 이거 되겠냐 그랬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알 수 없는 나라다. 이게 될 것 같다가도 안 되고, 안 될 것 같다가도 되기도 하고, 누가 알겠는가. 그래서 재밌는 나라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어요. 우리 학과가 밖에서 모르시는 분들은 뭐 그냥 성공회대학교의 경영학을 가르치는 하나의 학과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지난 10년간 학부와 대학원에서 여러 교육과 연구, 봉사활동을 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사업, 요 일 말씀드리면은 작년 여름에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그 학생들에게 했고, 그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독수리 오형제처럼 5명, 처음엔 6명이에요. 한 친구가 지금 뭐 중간에 이제 처음에 6명이 계속 노력을 해서 5명이 남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전달하려고 노력을 잘 해줘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협동조합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하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협동조합은
기업의 방점이 찍혀있다. 이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협동조합 기업이라고 하는 우리가 실제로 봤던 거, 저희가 한국에서 봤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책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민주적으로 아름답게 서로 도와가면서, 아까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디나 그렇지만 사람 사는 데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아름답기만 한 거는 아니지만 다른 거보다,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나은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여러분들, 또 여러분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은, 전하고 싶은 그런 생각에 학생들이 저보고 얘기를 하라 그래서 이건 뭐 손님 모셔다 놓고 뭐 주인들이 뭐 할 얘기 있겠나 했지만은 제 체험을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많이 보셨죠? 벌써 아마 발표하는 사람들마다 이거는 다 뭐 제가 그린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아마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신 분은 중간에 엔터프라이즈라는 말을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학생들한테도 영어 좀 가능하면 풀어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런데 엔터프라이즈라는 말 아마 놓친 분도 있을지 몰라요. 앞에 협동조합의 그 코퍼레티브한 생각을 하고, 그건 제가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코퍼레티브 엔터프라이즈 아니냐고 그랬더니 엔터프라이즈가 있었나요? 그러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저께부터 앉아 계셨던 분들도 어쩌면 몇 분은 저거 못 봤을지도 몰라요. 코퍼레티브 엔터프라이즈. 두 번째는 베터월드라고 하는 거가 이게 또 쟁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는 아까 뭐 예량주의자나 뭐 혁명가다 이런 얘기도 좀 하셨고 들으셨지만은 어떤 분들은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세상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말에 대해서 뭐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 자본주의 경제 질서라고 하는 거를 뛰어넘는, 이제 그게 싹 가고 새로운 게 싹 들어오는 그 어떤 지점에 협동조합이 있다라고 믿는 분들 분명히 계시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최소한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이 문구를 쓴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지금보다 조금 나아진 세상이지 아주 다른 세상이라는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게 저는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해석을 그냥 제가 믿는다, 따른다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쯤 되면은 아시겠지만은 성공회 대학이 밖에서 보면은 굉장히 진보고 뭐 그렇죠? 어떤 분한테는 급자, 어떤 분한테는 빨리 뭐까지 이렇게 가는데 또 학내에서 생각을 하면은 경영학이 갖고 있는 위상이 그렇지만은 부부, 보수, 반동까지는 알겠지만 뭐 자본주의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얼마 전에 우리 학교 학생들 게시판에 그런 말 또 누가 학생이 써놨던데 경영학부에서 이런 행사를 주관하다니 이런 그런 게 좀 있어요. 밖에 나가서 보면은 경영학을 제가 얘기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경영학 뭐 얘기하고 뭐 하면은 사회적 기업이 됐든 협동조합이 됐든 그러면은 또 그러죠. 저 친구가 학교 이상한 데 가더니 사람 완전히 갖고만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닌다고. 그 소리가 계속 안 좋죠? 어? 안 좋죠, 이거. 듣기가. 괜찮아요? 안 좋죠? 죄송합니다. 시선이 이제 정치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이
좀 떨어뜨려 놓고 하면 되나? 어떻게 하면 돼요? 떨어뜨려. 저 뒤에서 손짓하는 사람 거야. 그래서 이 해석이 제 얘기의 출발이고 또 뒷얘기의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얘기까지만 들으면 제 뒷얘기를 듣고 싶지 않으실 거고, 어떤 분들은 이제 됐으니까 빨리 얘기하셔, 그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짬뽕이라고 했잖아요. 이 얘기까지만 듣고 싶은 분은 뭐 그 다음에는 무식이 좀 뭐 하실 텐데 그냥 재미없더라도 좀 참으시고, 그 다음에 됐으니까 더 뒷얘기를 듣고 싶은 분은 따라오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협동조합 기업이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 키워드는 엔터프라이즈에 있어요. 사실은 협동조합이 아니라 원래. 근데 그 협동조합 기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공부를 해보니까 굉장히 특수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 관점에서 보면은 이스 모델이 특수하다, 다르다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질문이라고 해서 이제 몇 가지 어저께밤에 생각을 했던 게 이런 건데, 협동조합 기업이 실제로 주식회사, 일반적인 여러분이 보는 주식회사보다 시장에서, 경쟁에서 더 유리한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사람마다 뭐 또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지만, 또 협동조합 기업이 일반적인 주식회사보다 조합원 혹은 생산자, 소비자들의 이익을 더 잘 지켜주는가. 이것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그런 것만 같지는 않아요. 이 얘기 가면은 또 그렇지만 아까 또 다른 분들이랑 얘기했지만 제가 썼다가 지웠던 내용이 이런 게 있었는데, 맨 앞에 슬라이드에 농협은 협동조합인가. 썼다 지웠어요. 혼날까 봐. 근데 여기 농협이 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당연히 협동조합이죠, 법적으로. 그런데 농협이 협동조합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아요. 당연히 저는 그 말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 농협이 누구한테 무슨 베네핏을 주는지 난 조합은 거 아니니까 사실 잘 말할 자격도 없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는 거죠.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죠. 다음에 또 마지막 얘기도 그런데, 협동조합 기업이 주식회사보다 더 민주적으로 운영되는가? 글쎄요. 여러분 내부에서 경험으로 그렇다 아니다 판단할 수가 있겠지만은 저것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또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학생들한테 내가 늘 얘기하는데, 성경 말씀이 틀려서 크리스찬들이 서로 싸우거나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학생들이 대화를 쫓겨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라서 막 이렇게 말을 막 던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수사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웃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웃 죽이잖아.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은 얘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게 원칙인데 어디 또 원칙 따라갑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그렇지 쉬운 게 아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이쿱 나쁜 얘기 하려는 거 아닙니다. 먼저 얘기해야지. 아이쿱에 취업한 우리 졸업생들이 꽤 많이 있는데, 벌써 한 10년 이렇게 매년 갔으니까 매년 뽑아서 들어갔죠. 그 친구들이 가끔 얘기를 할 때 그래요. 우리 회사는 그래요. 우리 조합은 그런 말 절대 안 써요. 우리 회사는 그래요. 왜
왜 얘네들은 조합이라는 말이나 우리 협동조합이나 우리 생협이라든지 그렇게 안 쓸까? 그냥 회사예요. 자기 직장 다니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민주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운영한다. 맞는데, 아까 여러분들 뭐 할 때처럼, 자, 오늘 밥 먹으러 어디로 갈까요? 자, 10명 손 들어봅시다. 그렇게 안 한다고.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못하고, 오늘부터 앞으로 열흘간은 밥 나랑 같이 먹어. 하는 거예요. 밥 먹는 거를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생각할 때 이제 이런 건데, 아까 농협이 아닌 거하고 마찬가지로 협동조합, 아까 뭐 어저께서부터 계속 들으신 분 알겠지만 협동조합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협동조합을 이렇게 막 포장해서 설명해주고 싶은 분들한테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세계 1등의 협동조합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자랑을 하죠. 자랑이라기보다 뭐 얘기를 하죠. 근데 또 여러분들 상당수는 그런 협동조합 말고 작은 협동조합 5명이면 만들어진다. 10명, 5명.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글쎄요. 그런 협동조합이 더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게 이제 RCA 통계인데 RCA 뭔지 잘 아시잖아요. 거기 연합연맹에서 뭐 자기가 일종의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보시면 1등에서부터 20등까지 하는 제가 밑줄 그어놨죠? 그게 어딘지 아시죠? 농협이에요. 9번째. 전 세계 9번째 협동조합 규모로.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이 9번째 돼요? 안 되죠? 삼성이 여러분 뭐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포춘 500 그럴 때 전 세계 500등의 기업들 리스트 했을 때 10등 안에 안 들어가지 싶은데 제가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많이 좋아졌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젠큐렌이 이렇게 다 일본의 농협 뭐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미국도 있지만 유럽 기업들이 유럽의 협동조합 기업들이 많고 그다음 여러 번 아마 들어본 데는 최근에 들어본 데는 미국이 뭐 몬드라곤이 그런 데가 17, 뭐 16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개 은행, 뱅킹, 크레딧 유니언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농업, 어그리컬처럴한 거, 그 다음이 또 많은 게 소비자, 생협, 컨슈머, 그 다음에 한국엔 지금 그렇지 않은데 아까도 보셨지만 보험이 많아요. 보험. 그리고 몬드라곤이 특수하게 워커스죠. 그러니까 금융, 농업, 소비자 되게 몇 개 이렇게 큰 데는 그래요. 이렇게. 그리고 저 덩어리들이 큰 덩어리를 이루고 있어요. 그게 또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이유가 있냐면 뒤에 이제 제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업체, 사람이 중심이 돼서 뭔가 해야지 되는 사업체 경우는 협동조합이 훨씬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보험이나 유통, 소매업 이런 데들이 그럴 수 있죠. 유통업의 경우를 또 따로 모아서 했는데 대개 마찬가지로 유럽이죠. 유럽인데 또 재밌는 거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구둥이 구가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존 루이스 파트너 PLC라고 되어 있어요. 존 루이스 파트너. PLC가 뭐의 약자인지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Public Limited Company라고 주식회사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구둥이 저 앞에는 제가 사실은 뭐 잘 모르겠어요. 프랑스나 독일의 기업들의
조직 형태가, 법적인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영국의 경우에 7번, 영국이 이제 두 개가 지금 있는데, 7번 코퍼레티브 그룹의 경우에는 협동조합이 맞고요. 형태로, 법적인 형태로. 9번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예요. 그럼 여러분 당장, 아니 도대체 협동조합 글로벌 선택을 하는데 왜 주식회사를 띄워놨지? 그런 생각 하시겠죠. 왜 저기에 올라가 있냐면, 종업원 소유 기업이에요. 종업원 소유. 주식회사인데, 주 100% 종업원이 갖고 있는데, 종업원 소유, 그래가지고, 종업원 지분, 우리 사주조합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중간에 재단이라는 게 전체를 다 지배를 하고 소유를 하는데, 그 재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파트너들이 다 종업원들이에요. 모든 종업원들 한 8만 명이 되는데 8만 명의 종업원들이 다 파트너, 종업자. 들어가면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정직원이 된다라는 건 파트너가 된다는 거고, 파트너가 된다는 거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회사예요. 그러면 이건 주식회사로 빼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여기 넣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 최소한 ICA 기준이나 영국 사람들 기준으로는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게 영국의 경우에는 기본법 그게 없는 걸로 저는 아는데, 없다기보다 다른 종류의 법이 있죠. 인더스트리얼 뭐 프루덴스 뭐라고 해야 다른 과거법이 있는데, 하여간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기본법이 있고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더 잘 될 거다라는 생각은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있어서 더 쉽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더 쉽게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더 잘 될 거다, 더 커진다라는 뜻으로만이 아니라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아까 여기 첫 번째 최종 대표가 얘기했지만 그 양반이 기본법이 없었을 때 했던 거는 다 엉터리고 협동조합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렇게 말할 수 없고, 혹은 열심히 잘 해왔고 그래서 천천히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혁신하지 못한다, 이것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농협 끝났다 안 된다, 뭘 아무리 바꿔봐라 안 된다, 또 뭐 문제 있다 안 된다. 그런데 이것도 저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공부를 했다 그럴까? 조금 본 게 영국의 소비자협동조합, 아까 코퍼레티브 그룹의 경우인데, 코퍼레티브 그룹의 역사가 170년 정도 된 거예요. 최초에 영국에서 소비자협동조합이 1844년에 로스데일에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1866년인가 1860년대에 연합체로서, 그러니까 도매 CWS라고 그러는데 홀세일 하는 연합체를 만들었는데, 그게 또 계속 지속되어 와가지고 그다음에 CWS라고 해서 코퍼레티브 그룹이 됐거든요. 그 코퍼레티브 그룹이 영국에서 유통업체로 5번째로 큰,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제일 큰 데는 여러분 잘 아는 테스코고 등등등 가다가 5번째예요. 그리고 전체 시장 점유율이 8% 정도예요. 이제 한때는 많이 올라갔을 때는 이세들은 직전의 경우에 10% 훨씬 넘었었다가 떨어졌을 때 한 3%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8%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쭉 잘 나가다가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런데 10여 년 전에 이게 주식회사로 바뀌어질 위기까지, 그러니까 기업 사냥꾼이라고 해서 그런 거에 공격받고 그랬던 것도 있었는데, 하여간 그걸 잘 극복하고 지금은 또 도약을 했는데, 그 도약한 거 배경을 설명한 게 제 해석이 아니라 영국 교수가 설명을 한 거고, 책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조합원들 생각, 의식하고 구매 행위가 연결이 된 것.
조합원들이 이전에는 옛날에는 이제 전자식으로 뭘 한 게 아니라 손으로 쓰거나 자기 번호 부르고 하는 식으로 했는데 1990 몇 년인가 2000년 초반인가로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서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맨날 쓰고 있는 마그네틱 들어가 있는 카드 있죠? 그러니까 OK 캐시백 같은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카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국 어디 가서 긁으나 자기가 하나 거기 일종의 자기 포인트처럼 디비전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그 다음에 처음에 가입을 할 때 DB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DB를 받을지 아니면은 남는 거를 그대로 기부를 할지를 처음에 선택을 해요. 자기가 들어갈 때 처음에 이제 조합원이 될 때 그런 거. 그 다음에 500만이 넘는데 조합원이 처음 가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너 활동할래? 그러니까 지금 협동조합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계속 다른 분들이 얘기 다 하셨잖아요. 하나가 무브먼트, 운동으로서 있고 하나가 엔터프라이즈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무브먼트 관련된 것들에 네가 관심이 있어서 들어갈래? 안 할래를 처음에 조합원이 될 사람이 선택하도록 그죠. 틱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합 활동을 열심히 무브먼트 쪽에 그러니까 뭐 많이 있죠. 아까 얘기했던 누굴 도와주자 제3세계 독자하는 그런 정보들을 열심히 받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과 그냥 난 쓰기만 할래. 조금 더 좋은 걸 뭐 싸게 편하게 사고 싶어. 그런 사람하고 딱 구별해가지고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 쟁점 이 얘기는 대표적인 것들이 은행 쪽에 관련된 거였지만은 여기서도 윤리적인 소비가 자기 전략에 자기 경영 행위에 얼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실제로 그게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뭐 잘 아는 페어트레이드 같은 거, 공정무역 같은 것들이 이미 협동조합 이쪽에서는 다른 일반 기업들보다 먼저 80년대, 90년대 많이 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해왔다라는 거. 또 하나가 이 얘기가 맨 마지막 얘기도 중요한 얘기고 저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영국 교수들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듣고 했는데 전문가가 경영하는 거예요. 전문가. 지금 이 대목이 또 쟁점이 됩니다. 사실은 전문성이 어떻게 담보되는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하는 건데 어찌됐건 엉터리 전문가는 망한 길이다 하는 얘기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 낫다라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 하는 얘기고 제가 다시 정리를 한 건데 저는 뭐 제일 첫 번째 얘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얘기를 끝까지 계속 강조를 하는데 협동조합 기업이 다른 기업하고 다른 거는 원칙과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거고 분명하게 그리고 그거를 잘 지킬 때 성공하고 못 지키면 망하고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영국의 코퍼레이티브 그룹이 떨어졌던 것도 그걸 제대로 못 지켜서 그렇고 다시 살아난 것도 그걸 지키기 시작을 해서 그렇다라는 게 제 생각이 아니라 제 얘기가 아니라 영국의 협동조합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조직 혁신도 나왔고 전문화 얘기도 나왔죠. 저건 뭐 일반적인 기업이나 다를 바가 없죠. 조합원 참여 민주적인 거 이익을 넘어서 사회적인 활동 이거는 뭐 다 수긍할 수 있을 만한 건데 제일 중요한 얘기가 제일 첫 번째 협동조합 가치에 기반해서 가치를 창조하는 거예요. 이게 한 줄 말은 쉽지만 굉장히 힘든 거죠. 실제는. 그러면 한국의 협동조합 기업 구체적으로는 생업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당연히 이제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근데 잘 몰라요.
내가 아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협동조합 연구자들의 제일 큰 연구 모임이라는 데는 어디냐면은 한국협동조합 학회라는 데가 있고, 그 한국협동조합 학회의 중요한 스폰서가 농협입니다. 알고 계시면 되고. 중요한 스폰서가 농협이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중요한 이론 발표자들이 농업 경제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협동조합 연구라고 하면 한국에서 농협이든 수협이든 관련된 것들이 중심이 되고, 물론 신협 있고 생활공도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생협은 뭐 하기도 얼마 안 되고 연구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협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은 뭐 사진이나 뭐 이렇게 홍보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뭐 할 수 없죠. 그 앞에 가면은 우리 졸업 예정자인, 정확하게 말하면 손봉규 연구원이 공짜로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 생협 관련 뭐 있죠? 많이 보셨죠? 이미 갖고 있는 분들도 있죠? 그 정도 말고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뭐 또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 이렇게 쭉 보시면 되지만은 거기 한국 생협에 대해서 이해할 만한 깊이 있는 정보가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홍보하겠다. 또 학과 홍보가 됐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거 다 쓴다고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4명의 석사학위 수료 예정자까지 포함해서 나왔는데, 하나씩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왜 이거 설명드리면, 한국의 생협을 연구한, 희귀한,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보기 드문, 좋은까지는 얘기하기 힘들지 몰라도, 보기 드문 연구 성과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우리 학생들,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냥 손봉규가 맨 위로 올라간 거는, 뭐 제가 지도한 학생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제가 하려고 하는 말에 제일 근접해서 그렇습니다. 균형 네트워크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 손봉규 씨가 제안을 해서 썼는데, 손봉규 씨 연구에 의하면은, 물론 아이콥 생협을 대상으로 연구한 겁니다. 생협이 실제로 더 쉽게 얘기해서 돈 잘 벌고 더 많은 좋은 일들을 하는데, 과감하게 거창하게 지금 얘기를 하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성과를 내는데, 조직의 성과를 내는데, 안에 조사를 한 건 이제 이사회 위원회들의 네트워크이지만은, 봤더니 사업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하고 운동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하고가 균형을 이루었을 때 가장 좋은 성과를 낸다라고 굉장히 과감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꽤 그럴듯하게 이렇게 보여져요. 아직 뭐 그거 갖고 일반화하기는 힘들지만.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걸 공부하겠습니다. 만약에 저 얘기가 맞다라 그러면은 아까 제가 바로 전에 영국협동조합에서 배울 수 있는 거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데, 협동조합 기업이 협동조합으로서 잘 성공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가치를 지키는 운동으로서의 특성과 능력을 잘 유지를 하면서 동시에 운동 아닌 사업도 균형을 맞추는 거가 의미가 있다. 한쪽으로. 예를 들면 영어 수학이라고 그러면 영어 수학 다 잘해야지 영어만 잘하고 수학만 잘해가지고는 좋은 대학 못 간다.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비슷한 얘기는 아니지만 또 좀 다른 맥락에서 어저께 화요일 보셨던 경향인의 논문은 마찬가지로 이사회와 이사의 성역할 정체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남성성, 여성성 얘기를 하면서 이거 뭐 다른 데서도 충분히 얘기 듣고 하는 얘기지만 양성성이 더 나은 결과를 낳을 거다라는 가설로 얘기를 했는데 뭐
그냥 그렇게 저렇게 주장하신 거죠? 그럴 것 같다고?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김다솜 씨는 서플라이체인, 생협의 서플라이체인,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잘 모르는 분이 있겠지만, 생협의 하여튼 물류라고 생각하면 되죠. 물건을 이렇게, 하는 체인들을 생각했을 때, 그게 일반 기업들을 움직이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협력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또 얘기를 했고, 시어린 씨는 생협을 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마이크롭 생협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물리적 소비가 실제로는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 하는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아는 한은 우리 학과에서 연구한 지금 뭐 겨우 4개밖에 안 나왔습니다만 4가지의 실증적인 연구가 한국 생협을 이해하는데 최고는 아니지만 희귀한 실제 자료다. 이렇게 감히 자랑을 하고 싶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은 한국의 협동조합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안다고 얘기를 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더더군다나 그렇고. 뭐 마찬가지지만은 농협에 대해서도 사실 비슷할 수 있지만 농협에 대한 연구는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좋은 쪽으로 또 나쁜 쪽으로. 한국 협동조합 기업 중에서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생협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지 않다 하는 얘기를 한 거죠. 자, 여기까지 앞에다가 또 뭘 써서 보냈네요. 시간이 넉넉하니까 계속 진행해주세요. 그거 알아요. 괜찮아요. 그런 거 안 해도 돼. 친절한 우리 학생이. 이제 본론입니다. 앞에 것까지는 뭐 중요한 얘기 아닐 수도 있고.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원래 준비한 거예요. 이게 제일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비스 모델이라는 거를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전혀 처음 들어보고, 특히 고등학생들은 잘 모르죠? 아저씨, 아줌마, 하지 말고. 여러분, 들리죠? 들린다고 끄덕이시네. 그래요. 들릴 수밖에 없죠. 밥 먹고 와가지고. 근데 이게, 그냥 제가 얘기해도 사실 그냥 크게 문제 없죠? 네, 크게 문제 없어요. 제가 보통 수업을 하면은, 마이크를 써요, 그래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저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보통 자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앞에 가가지고 깨우는데, 얼마나 재미가 없으면, 갈까요? 네. 그래요. 조금 이따 올라갈게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아는 분도 있겠지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아마 처음 들어본 고등학생들을 포함해서 또 다른 일 하시는 분 생각할 수도 있고,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을 좀 할게요. 비즈니스 모델, 처음 모형, 한국말로는 그렇지만은 보통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협동조합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 그 얘기를 할 건데, 협동조합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게, 죄송합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보는 협동조합이요, 지금 우리가 보는 협동조합의 원형은 1844년 계속 얘기하잖아요. 1844년 로치데일에서 20몇 명의 아저씨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그런 거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 밀표 얘기도 하고 쭉쭉 얘기를 하는데, 결국 19세기에 등장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 그 이전까지 그렇게 안 했던 거를 한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조금씩 변형해가지고 갈아 끼워서 여러분이 오전에도 들었고 어저께도 들었던 내용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한 150년, 160년 혹은 그 이상 그 전 역사를 따지면 그 정도 되는 비즈니스 모델의 역사가 있는 거고, 그걸 지금 우리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차이가 나느냐? 크게 보면, 이것도 영국 교수들이 쓴 얘기니까, 그대로 반복하면, 조합원, 멤버, 소유, 온,
조합원 소유 비즈니스 혹은 조합원 소유 기업이라고 했고, 그게 협동조합이라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보통 주식회사나 또 다른 것들은 투자자, 투자자 소유 기업이다.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냐,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를 갖고 나누는 거를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내가 선생님이라 그러면은 가로놓기 해가지고 딱 낼만 하죠? 네. IOB,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옆에 오면 뭐냐, 그러면 MOB 쓰면은 정답, 뭐 이렇게. 일률적으로 제가 질문을 한다 그러면. 네, IOB는 오래됐고, MOB는 오래되지 않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IOB나 MOB나 경영 역사를 살펴보면은 비슷해요, 사실은. 저것도 IOB도 우리 흔히 말하는 주식회사라는 것도 한 200년, 그 다음에 MOB라는 것도 한 200년. 그 이전에는 뭐 그냥 가족들이 그냥 한 거고 그런 거죠. 뭐 어떤 한 사람이 모험 자본가가 했거나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IOB라는 것도 MOB라는 것도 발전한 거지. IOB가 훨씬 더 오래된 거고 훨씬 더 고급이고 훨씬 더 이론적으로 잘 무장이 되어 있는 거고 MOB는 그렇지 않고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보면 IOB가 지배적인 거는 사실이죠. 한국의 경우를 봐도 아까 물론 농협까지 쳐가지고 뭐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사실이죠.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 이제 뭐 아시겠지만 그냥 저는 뭐 어떤 수업을 하든지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기업을 이해하는데 설명을 하는데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한테 고객이 누군지 누구한테 어떤 가치를 맛있는 건지 싼 건지 어떤 가치를 어떤 자원과 역량 한 사람이 하는지 10사람이 하는지 돈을 1000만 원 쓰는지 1억 쓰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돈 수익이라는 게 꼭 이익이 아니라 레버니라니까 매출을 해서 얻어지는 거죠. 그리고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지속해 가는가. 그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비즈니스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는 거지? 그냥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부모님들 중에서 혹은 뭐 본인이 라면집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라면 끓여서 팔고 돈 벌고 그렇죠? 그 라면 어디서 와요? 공장에서. 공장에서 오는 거 공장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 어디서 사요? 그러면 뭐 도매점 혹은 뭐 슈퍼마켓에서 사서 그렇죠? 주고 받고 간단해요. 그런데 조금 더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아까 그런 게 이제 이마트 같은 거라고. 네이버는 여러분 잘 아는 네이버는 여러분한테 뭘 줘요? 여러 가지 공짜 서비스를 많이 제공해 주잖아요. 근데 네이버는 도대체 누구한테 어떤 돈을 받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광고죠, 주로. 광고라고. 여러분이 광고비를 내는 게 아니라고요. 광고주가 내고 여러분은 그 광고를 그냥 다 주고 공짜로 이메일이나 다른 서비스를 받는 거죠. 라면을 먹어서 라면 값으로 3,000원을 내고 먹고 그렇게 쌍방 교환으로 간단하게 돌아가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 게 많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그게 더 커져가고 있어요. 이유는 인터넷, 정보기술 때문에 더욱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 뒤에 졸업생 중에 몇 사람이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돈은 어떻게 버는 거야? 영어로 얘기할게요. 레버니 모델이 뭐냐? 물어보면 복잡하게 설명을 하죠. 그러면 또 그러죠.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누가 그 돈 내고 거기다 광고 실어준다냐? 아니 광고 아니고요. 뭐
옛날에 사업을 공부한 사람, 비즈니스를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언어들을 갖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우리 졸업생은 우리 비즈니스 모델은 간단해. 피자서 10,000장을 미국에 갖다 팔면은 한 장당 1센트 남아. 얼마 남아요, 실제로는? 말을 안 하는데요, 사업 비밀이라서. 그러면 이마트 그 밑에 자연드림 아시죠? 요 앞에 보셨죠? 자연드림이 알kup에서 하는 거를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것도 또 그렇죠. 자연드림은 주식회사 알쿱 투어죠. 근데 우리 그냥 보통 생협이라고 그러죠. 자회사로. 하여간 자연드림하고 이마트하고는 뭐가 같은가 다른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입장에서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죠. 좀 다른 얘기지만 로얄티 카드하고 생협조합원 카드. 지금 알kup에서는 생협조합원 카드 마그네틱으로 쓰죠? 네. 마그네틱 쓰는데 여러분 뭐 다 지갑 열어보면은 몇 장씩은 들어가 있을까요? 오케이 캐시백서부터 온갖 것들. 그렇죠? 오케이 캐시백 뭐 없어요? 오케이 캐시백 카드가 몇 장이나 발급됐는지 혹시 아세요? 3천만 장 이상이 발급됐답니다. 안 갖고 있으면 3천만 명 안에도 못 들어간 거예요. 안 할 필요가 있어. 내가 이 나라 국민인가? 소비자를 인정을 못 받나? 하여튼 비슷해요. 사실은 요것만 놓고 보면 여기서 포인트로 뭔가 베니핏을 주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협동조합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는 거를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가 있고, 여러분 지금이라도 인터넷을 뒤져봐도 뭐든지 찾아보면 금세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는 그 모형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주기 참 좋아요. 아주 다양한 게 많아서 너는 이런 걸 했냐? 왜 그런 걸 했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토론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모형은 협동조합 기업에 특화돼서 설명한 영국 교수의 모형인데 제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올려놨어요.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통 생각하듯이 비즈니스 모델 보통 보면은 수익 모형, 그 다음에 뒤에 또 좀 나옵니다만 뭐 많아요. 여러 가지 써요. 여러 가지 쓰는데 이 사람은 협동조합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크게 핵심 요소 3가지로 나누면은 협동조합의 가치 원칙, 조합원 소유 지배 이익,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렇게 대덩어리가 요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제가 경영학과에서 강의를 할 때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만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점수 잘 줘야 돼요. 그런데 협동조합 기업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 3가지를 분명히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들인지 이미 벌써 많이 공부를 하셨으니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협동조합의 가치 얼마나 많이 들어가지고 지겨울 정도죠. 가족, 자식책임, 인조 등등등, 정직, 경제 등등등 가치. 좋은 말이니까 실천하기 어렵겠죠. 마지막에 실천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하여튼 가치는 가치 많습니다. 원칙은 7가지 쭉 얘기했는데 이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앞에 거보다는 조금 낫죠. 앞에 거보다는. 이건 어떻게부터 계속 얘기 들었으니까 어렵지 않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학생 여러분, 여기서 대학생 빼고요. 중고등학생 여러분들은 이 7가지 선생님이 꼭 시험 문제 낼 거라고 기대하고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교육 철학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치졸한 문제들은 안 되겠지만은 하여간 7가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2가지가 가치와 원칙 이거 지키기가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까 그랬죠? 사이좋게 지내자고.
얼마나 사이가 나빴어요. 그렇죠? 이게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힘들어서. 여러분 뭐 영화나 그런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조폭들이 이렇게 가훈이 뭐 착하게 살자 그런 거라면 이게 힘든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게 힘든 거라고. 이게 원칙 지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가장 위에 협동조합 비즈니스, 협동조합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그러면 이 가치와 원칙 지키는 거 이거 못하면 이거 어렵다는 거예요. 당위적으로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역사적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영국의 협동조합 그룹이 쭉 잘 나가다가 떨어졌는데 떨어졌을 때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협동조합, 자기는 말입니다. 영국 사람들 말에 제가 그걸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영국 사람들 말에 의하면 뚝 떨어졌을 때 왜 떨어졌느냐 이 원칙과 가치를 못 지켰다. 이 얘기는 사실은 또 우리 학생들하고 경험을 얘기해야 되는데 어저께 밤에 끝나요? 뭐라고 쓴 거예요? 끝내라는데요? 아니 아까는 시간이 너무 가니까 하라고 이렇게 갑자기 또 끝내라 그러네. 죄송합니다. 그럼 빨리 하겠습니다. 학생들하고 같은 얘기 그러면 할게요. 학생들하고 영국의 교수들, 협동조합 교수들 관련된 사람들을 쭉 만나러 다녔을 때가 있었고 지금 거기에 있는데 그때 한 20시간 이상의 것을 다 녹음해가지고 왔고 어저께도 사실은 제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녹음 얘기를 조금 들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피터 데이비스라는 레스터 대학의 교수가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 4시간, 5시간 저녁 먹을 때까지 열변을 토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고 그분이 16살서부터 협동조합 실무자로 일을 하다가 뒤늦게 공부를 대학에 가서 하고 그리고는 결국 교수까지 되신 분인데 그분 말씀이 자기가 1960년대에 영국의 협동조합들이 어떻게 해서 망하게 됐는지를 얘기해주고 싶다. 그런 얘기를. 그때 영국의 협동조합들이 소비자 협동조합입니다. 영국의 소비자 협동조합들이 이 원칙들 이런 거 못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걸 못 지켰기 때문에 사랑의 길로 빠졌고 그래서 결국 망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니까 다시 요 아래 두 번째 조합원 소유 지배 이익인데 이거는 소비자 조합뿐만 아니라 항상 똑같다고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까 온 해가지고 소유 얘기했잖아요. 조합원 소유, 조합원이 지배한다. 지배한다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통제한다. 사장을 누가 자를 수 있느냐? 사장을 자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합원이거든요. 또 마지막에 누구한테 이익이 가느냐? 메리트. 이게 이익이 안 가면은 일단 말로 빵이라는 거예요. 하나만 그리고 왜 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조합원에게 이익이 가야 되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얘기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 얘기랑 똑같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어떤 기업들, 네이버가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똑같은 내용들인데 다만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수익의 경우에는 좀 다르지만 마진의 경우에 일반 삼성이나 네이버나 이런 기업들하고 이 마진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느냐 하는 것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경제적 중에서도 특히 자본 조달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아주 다르고 운영에 대한 것도 아주 다르죠. 운영에 대한 것. 아까 우리라고는 얘기를 하시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인건비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임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이 일반 기업체, 일반 IOB 투자자 소유 기업들하고는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걸 했을 때 끝날 텐데 마지막으로 표 한 장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많이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다 아까 제 첫 번째 강의를 그랬었는데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일반 주식회사들이 어떤 차이들이 있느냐 또 1인 1평 뭐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걸 뭐 그냥 제가 정리한 거고요.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이게 또 재밌어요.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이게 주무부처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이런 표를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갖다 베껴 썼는데 보세요. 여기 있는 것 중에는 재밌는 게 영리법인 해가지고 협동조합의 반을 딱 잘라놨어요. 그러니까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 잘라놨고 그 다음에 아래다가 사회적 기업 전부 다쭉 꺼냈죠. 토론거리예요.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지금 여러분 또 잘 모르겠지만은 아까 얘기했는데요. 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옵션이 주식회사다. 그 다음에 지금은 개인사업자다. 그리고는 협동조합이 하나 늘었다 그랬지만 사실은 합법으로 보면 더 많은 옵션들이 있어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거의 임명무실 하죠. 안 쓰죠. 그러나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보실만 한 거고요. 그래요. 이거는 저희가 올릴 거예요. 올릴 거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보세요. 존 루이스라는 회사가 워낙 저는 재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론. 그냥 읽겠습니다. 협동조합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 그 다음에 조합원 기반 비즈니스라는 성격을 비즈니스 프로세스하고 그러니까 세 가지. 가치 원칙, 조합원 기반,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 세 가지가 잘 연결돼서 조화롭게 운영될 때만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일반 비즈니스 하듯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하고 가치 원칙을 잃어버리거나 또 다른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연결된 또 다른 측면을 놓치면은 아니다. 망한다. 그리고 설령 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 그런 거 해서 뭐 하려고?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에 대한 현실을 고려하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죠. 힘든 일이지만 이걸 지킬 때만이 이제 이유가 있는 거고 이걸 지킬 때 실제로 더 성공한다라는 게 역사적으로 보여진 사실이다. 많은 협동조합 기업의 경우를 보면 그렇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아닌 경우를 여러분이 저한테 주실 수 있죠? 그러면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아닌 경우에 도대체 뭐가 또 다른 요인이었는지.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